소개드릴 자료로는 그 북미에 수출을 하려고 하는 절차, 일단 우리가 지금 협회에서 소개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 소개받으셨고요. 그리고 그 아마존에서 제품을 올렸을 때, 그런데 이제 북미라고 하는 특성 국가에서는 어떤 제품군을 우리가 수출하려고 업로드를 하거나 수출할 때는 인증을 요구하는 제품의 품목 카테고리가 별도로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해외 인증에 대한 규격, 그리고 미국에서 특히나 이 제품들은 이제 FDA라고 하는, FTA랑 FDA랑 간혹 많이 헷갈려 하세요. FTA는 Free Trade Agreement라고 해서 그 관세를 무관세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0원짜리를 내가 제품을 팔았을 때 관세가 10%다 이러면 1,100원에 우리가 세금 100원을 또 납부하는데, 걔는 이제 FTA고요. 협정이 있으면. FDA는 우리나라 식약처처럼 식품이나 의료기기나 의약품이나 화장품과 같은 카테고리에서는 이런 규정을 별도로 준수하지 않으면 제품을 업로드하고 판매할 때 통관이 억류가 되는 그런 제품군들이에요. 그거에 따른 인허가 어떻게 진행합니까?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 뭐뭐 준비해야 합니까? 하는 내용을 드릴 거고, 제조기업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ISO라고 하는 품질 경영 시스템들을 구축하셔야 되는데 그에 따른 내용들, 그리고 제가 트레이드 SOS에서 있으면서 문의를 좀 많이 받았던 것들 내용을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는 조미김으로 잡았어요. 작년에 우리 효자 상품으로 해서 가공식품 중에 김을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AT에서도 칭찬을 하고 싶은데, 조미김을 미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라고 굉장히 원초적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일단 제조기업에서 왔다면 이 원초라고 하는 것을 구매를 하겠죠. 구매한 원초를 공장에서 가공을 합니다. 포장 상태로. 그런 다음에 우리가 수출 계약을 합니다. 바이어를 만나서. 해상이든 항공이든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제품이 운송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커스텀 보드라고 하는 통관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통관을 거친 제품들이 현지에서 트러킹이라고 하는 유통을 거쳐서 한아름 마트나 농협이나 이런 마트 등의 제품들이 판매가 되는 과정인 거죠. 일단 우리가 제품을 수출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애너하임이나 식품 이런 박람회나, 얼마 전에 또 우리 여기 그 코엑스에서도 있었던 의료기기 전시 박람회나 이런 바이어들과 만납니다. 우리가 수입을 하는 것들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제품들도 있고 우리가 제조를 하지 않는 제품들도 구매를 해서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바이어를 일단 만나는 작업의 장소가 이런 박람회가 1번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문의를 해요. 바이어가 우리가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에 보면 디스트리뷰터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A라는 기업이고 현지에 미국에서 우리 제품을 수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보내야 하는데 계약서 조항에 봤더니 디스트리뷰터인지 아니면 익스클루시브인지 이것 부분들이 좀 헷갈려 하세요. 디스트리뷰터는 그야 말대로 대리자 계약이에요. 우리 제품을 미국 현지에서 유통을 하거나 판매를 할 수 있는, 그거는 미국의 독점 계약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디스트리뷰터의 계약은 몇 개를 우리가 맺을 수 있습니까? 10개, 100개, 1000개 무수히 많이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 조항 같은 것들도 영문으로 진행하다 보면 간혹 이 제품의 소유권은 미국으로 오너십이 바뀌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었어요. 계약서 검토를 잘 못하셔가지고. 네. 근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키타에서는 그 국제 변호사 자문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바이어와 계약서를 맺습니다. 계약서를 맺고 그 다음에 우리 무역부에서 담당자나 아니면 대표님들이 작성해야 되는 게 인보이스예요. 인보이스 작성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작성합니까? 라고 문의도 해요. 인보이스에 보면은 지금 번호상으로 우리 그 서류에 보면 1번부터 이 항목들이 있는데,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주소지, 가격 등등의 제품 정보들, 이런 모든 사항을 우리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인보이스라는 것을 작성을 한 다음에
이제 제품을 나는 포워딩 업체나 별도로 이런 물류를 대행해주는 운송사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하면 보통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분들이 다 이런 걸 작성을 해주세요. 그렇죠? 작성을 해주시긴 하는데 우리 내부에서도 우리가 알기는 해야 돼요. 제가 어떤 것 때문에 그랬냐면 개인이 수출을 하고 싶어 하시네요. 개인이. 온라인에 내가 마트에서 1+1 제품 구매해서 내가 EMS처럼 이렇게 우체국 정보로 기재해서 제품을 파는 것도 수출로 보거든요. 단지 이제 규모가 작냐 크냐 정도인데 수출로 봐요. 발송인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고 그 현지에서 받을 수취인에 대한 정보, 영문으로 물품명, 그 다음에 미국으로 US 달러 가치. 이거 샘플인데 영어로 표기하면 안 됩니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샘플인 경우는 바코드 부분에 테이프로 붙여서 not sales 내지는 샘플이라고 바코드를 가려서 제품은 내보내셔야 돼요. 그러면 그 관세사가 내지는 포워딩 업체, 물류 업체에서 물어봐요. 물품 얼만큼 보내실 겁니까? 해야 되는데 물품 정보 보낼 때 이 박스라고 하는 규격 정보가 있습니다. 보통은 내가 수출을 할 때 20피트 드라이어 컨테이너나 40피트 드라이어 컨테이너로 하나 가득 보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바이어는 우리 제품에 대한 개런티도 없고 우리 제품의 품질 보증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20피트 컨테이너씩 받을 리가 난무하죠. 없죠. 우리는 일단 샘플을 요런 단위로 가로, 세로, 높이, 규격을 정해서 박스에 대한 정보도 아까 그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 상에 기재를 하셔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내가 비행기로 보낼 거냐, 비행기 물론 비싸겠죠. 80만 원에 보낼 거냐, 아니면 EMS 우체국으로 배로 보낼 것이냐, 10만 원에 보낼 것이냐, 그런 걸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수출을 하려면 그러면 이 페이지에다가만 체크해 두세요. 나중에. 수출하려면 내가 일단 준비해야 되는 게 인보이스, 수출 조건이 FOB인지 EX웍인지 그런 관세에 어떤 적용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수출 조건. 수출을 진행하려면 일단 우리가 제일 할 수 없는 건 있어요. 면장인데 수출 면장을 관세사 내지는 가까이 있는 이런 포워딩 업체 통해서 면장, 수출 신고 필증을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이제 헷갈려 하지 않아야 되는 게 FTA인데 FTA에 적용되는 국가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가격 부분들도 좀 수출하는 국가마다 상이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랑 FTA 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는 국가로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제품이 1,000원짜리라도 관세를 생각해서 조금 작게 우리가 수출을 해야겠죠. 마진은 적더라도 수출자 입장에서. 그런데 FTA 적용 국가다. 그러면 우리는 무관세로 제품을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 국가보다는 조금 더 가격을 우리가 이익을 취해서 수출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 HS 코드를 어떻게 부여합니까? 라는 문의도 많이 하세요. 그 사이트를 그래서 제가 그 자료에다가 넣어드렸는데 HS 코드 조회하는 www.customs.go.kr에 가서 얘 정보를 클릭을 하면 우리나라에 커피를 비는 커피를 수입을 하는데 우리나라 걸로 별도로 가공한 커피를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제품 예시를 좀 넣어놨어요. 커피에 대한 0901에 22번에 00번으로 하고 관세율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표기가 확인을 해드렸어요. 또 립스틱을 내가 예쁜 립스틱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아마존 같은 온라인 셀럽에다가 업로드를 했는데 우리 거 제품이 계속 주문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HS 코드. 안마용 기기. 어깨가 너무 아픈데 우리나라 안마용 기기 2, 3만 원짜리인데 미국에서는 10만 원, 15만 원이래. 그래서 이 제품도 수출하고 싶어 하세요. 그럴 때 코드 찾는 방법들을 이렇게 기재를 해드렸어요. 디카페인 커피라고 해서 이제 품목을 좀 넣어놨는데 이제 번호가 0번 이렇게 개수번호로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있는 식물성 색소 중에 3번 이렇게 번호를 찾는 걸로 소개를 자료에 넣어드렸어요. 자, 이런 것들 HS 코드 어떻게 찾습니까? 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넣어드렸고
보통은 관세청에 전화해서 코드를 이렇게 서칭해 주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걸 활용하시는 방법도 시간을 세이브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안마용 기기인데 간혹 마사지 기기 내지는 얼굴에 마스크 팩을 하는 기기, 두피에다가 쓰면 머리카락이 난다는 기기,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들을 간혹 온라인에 올렸어요. 가격이 저렴하고 한국 거 제품들을 베트남이든 어디 국가에서 구매를 하려고 해 사이트 통해서 우리가 올렸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공산품에 해당하는 그냥 기기였는데 그 나라 통관이 안 됐다고 전화가 왔어요. 이 제품 의료기기로 우리나라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품목이니 이 제품 수출할 때 이 자료 외에 별도의 허가받은 자료도 제출하십시오 라고 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트렌드가 되고 있고, 안마용 기기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많이 나가고 있죠. 이제 커스텀 보드에 대한 자료 HS 코드 찾는 방법들을 드렸는데, 일단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사전 제출을 24시간 내에 진행을 하셔야 돼요. 물품이 일단 갔다. 미국 내로 도착하기 24시간 동안은 내가 어떤 서류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되고 거기에 물품 신고에 해당하는 세관이나 신고 대상에 대한 처리들, 관세 납품 이런 과정을 마쳐야 물품이 정상적으로 반출을 할 수가 있어요. 유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통관에. 24시간 내에 이 서류를 진행하지 않으면,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미국 US 달러로 여기 보시면 5,000불에 해당하는 내지는 10,000불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또 부여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자료들도 같이 넣어드렸고, 물품을 그러면 도착을 해서 나는 몰랐다 하실 수 있잖아요. 대부분 처음이시기 때문에 몰랐다 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 해상으로 가는 것의 경우는 5일 전부터 내지는 항공으로 가는 것들은 사전에 출하할 수 있도록 이제 제출 서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서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관세사 통해서 물어보거나 우리 무역협회에 물어보거나 하실 텐데, 요 밑에 제출 서류 부분에만 좀 동그라미 빨간색 펜 있으시면 좀 해두세요. 나중에 적합 목록에 대한 폼, 물품 신고할 때 사용하는 3, 4, 6일 폼, 통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증명서, 견적에 해당하는 인보이스나 커머셜 인보이스, 그 다음에 포장 명세가 확인할 수 있는 패킹 리스트, 그리고 물품 반출을 허가했다라고 하는 관세상의 자료. 그래서 저가 목록 7533 폼, 3461에 해당하는 물품 신고서 등을 거기에도 캡처를 해서 폼을 넣어드렸어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도 함께 드렸고, 일단 물품 신고를 하려면 즉시 내가 반출을 할 수 있는 제품이냐, 내지는 캐나다나 멕시코 등에서 물품으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출하가 가능한 제품이냐,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고, 일단 제품이 도착을 했어요. 미국에 도착하면 이들이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CBP라고 하는데, 커스텀 보드 프로시저라고 하는데, 검사 항목에서는 우리 물품에 표시되어져 있는 원산지 등도 보고, 화물에서 수입 금지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도 보고요. 그리고 송장상에서 수량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보고, 뭐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마약 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튬 건전지를 내가 중국이나 미국으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사서 우리 제품화로 해서 유아 용구에 배터리가 같이 들어가져 있는 거를 수출하려고 합니다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 일반적인 상식의 서류들 외에 MSDS라고 하는 보건물질 자료, COA 서류들도 같이 보내야 돼요. 보증서를 제공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도 있지만 미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싱글본즈나 내지는 컨티뉴어스 본즈에 해당하는 보증서에 제공하는 방법들도 관세나 조세나 각종 비용의 납부를 부담하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그 세미나 포스터에 보면
그 공고를 오늘 세미나 하기 전에 식품이나 의약품이나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등에 속하는 내지는 의류나 유아용품이나 내지는 블루투스 기능이나 전자제품 이런 스피커나 마이크 등을 수출을 하겠다 내지는 할 계획이 있다 하시는 관계자분들이 사실 오늘 여기에 오신 거예요. 맞죠? 네. 거기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별도로 아까 설명드렸던 무역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서류들 외에 이런 FDA에서 요구를 하는 별도의 규정 서류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에 선블럭이라고 하는 내지는 여자분들 이제 비비크림이라고 하는 CC쿠션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통관이 억류가 됐다고. 그전에는 그냥 수출을 했는데 샘플로 내보낼 때는 괜찮았는데 이번에 바이어가 가격도 좋고 우리나라 제품 좋다고 많이 보내달라고 해서 한 박스나 보냈는데 연락이 왔어요. 브로커에서. 통관 안 됐다고. 이거 화장품이 아니라 OTC, 의약 외품입니다 라고 온 거예요. FDA 등록을 요구하는 제품인데 우리가 선행되지 않고 제품 일반적으로 내보냈던 거죠. 샘플일 때는 무관해요. 그 수량도 제한적인 게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요 납세 관세 부분들은 이제 사실상은 관세 납부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하시진 않아요. 대부분 업체에서는 누가 하냐? 관세자 사무소에서 대신 해줍니다. 그죠? 물품 보낼 때 8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면장 8만 원 끊고 우리가 대행료를 납부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런 부분들은 다 작성을 해줘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인증허가 관련된 거는 브로커 내지는 우리 무역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전화가 와요. 서류 달라고. 자, 거기에 해당하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FDA 외에 우리가 UL이라고 하는 규격인데요. 강제 인증 사항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제가 요 마이크를 수출을 미국에 하고 싶어요. 마이크를 수출하고 싶은데 얘는 먹는 거 아니에요. 식품 아니죠. 의료기기도 아니에요. 치료를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의약품도 아니고 화장품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구사항에서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통관까지는 가능한 애예요. 얘가 없다고 해서 통관이 불가하지는 않는 애예요. 그래서 처음에 넣었는데 요즘에 황사, 미세먼지 굉장히 많죠. 근데 마스크인데 마스크는 의약 외품에 해당하는데 마스크에 모터가 달려서 공기청정 필터를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뭐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복합 구성 물질이죠. 사용 목적의 주 효능 효과를 봐야 돼요. 얘는 마스크예요. 미세먼지를 내 구강 내로 호흡기로 일시적으로 필터를 통해서 차단해주는 효능 효과의 사용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그런데 얘가 봤더니 배터리 방식의 팬이 돌아가는 공기청정을 어느 정도 걸러주는 마스크다. 이러면 소비자가 얘는 배터리도 들어가지네. 전기를 사용하는 건가 아닌가? 약간 혼돈해 하세요. 그런 경우 우리가 얘기하는 UL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요거는 시험 규격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220V에 50에 60Hz의 전기 규격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110V의 전력 전압이 다릅니다. 그 전력 전압이 다른 것에 대해서 이러한 제품들, 공기청정기나 유아용이 사용하는 뭐 소독제나 이런 제품들을 수출할 때는 이렇게 제품에 우리나라로 치면 KC 인증하고 굉장히 유사한데요. KC 인증처럼 UL 인증을 마킹을 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누가? 바이어가, 판매자가. 그 UL 인증이 받지 않으면 트레이더조나 월마트나 납품하는 데에서 제지를 받으니까 통관까지는 했는데 통관은 가능해요. 얘가 없다고 해서 통관이 안 되지는 않아요. 일단은 판매를 위해서 전기 전자 제품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드렸어요. 전기 전자 제품 UL 인증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되고 서류 뭐뭐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제가 또 다 개별로 이메일을 문의하시면 요 자료들 준비하시면 됩니다 해요. 제품의 모델, 사양, 그 다음에 이 정보가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사양서, 그 다음에 제품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라벨,
그런 것들 이렇게 다 회로도 조립도 구조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로 해요.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는. 전기 제품들 중에 우리가 수출하려고 한다 하는 기업 있으시면 여기에 요거 하나만 표기해 놓으세요. 심사 받는 항목은 해당 공장으로 심사를 받을 수도 있고 내지는 제품의 시험 기능만 규격에 충족하냐 아니냐로도 UL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UL 인증 받고 나서 미국에 보내기 전에 나는 제품에 뭘 해야 되냐면 지금 마이크에는 안 보이지만 제품에 이게 상자에 맨 처음에 들어 있었겠죠. 상자의 바코드 부분에 옆에 UL 또는 CE 또는 KC처럼 마킹을 사전에 해서 내보냅니다. 저희는 이제 옷을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의류인데 이제 CPSC라고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액세서리도 있습니다. 가방도 있습니다. 신발도 있습니다. 자, 인증 필요합니까? 미국으로 수출해야 되는데 업로드했는데 동대문에서 제품을 일단 사왔어요. 가연성에 대한 기준은 여기에 있고 거기에 근거 규정이라고 되어져 있는 자료, 오늘 자료 중에서는 다 레귤레이션 번호를 기재해 놨어요. 16번의 CFR에 1610번이 다 규정, 법, 고시 이런 번호거든요. 걔를 준수해야 되고 유아용품을 또 수출하려고 합니다. 유아용품에 대해서는 자발적이에요. 유아용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이 임의적으로 협회를 만들고 우리끼리는 이런 안전 규격에 적합하면 제품에 JPMA라고 하는 유아용품의 품질 안전과 같은 우리만의 이 마킹을 합시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얘 역시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상품의 마케팅과 같은 효능 효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규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제일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FDA죠. FDA. FDA에서는 식품, 그리고 의약품, 아까 설명드렸듯이 의료기기, 그 다음에 화장품. 간혹 화장품들 중에서 SPF라고 써여 있는 애들은 다 OTC. 네. 그리고 기능성을 담고 있는 제형의 경우는 일반 식품 중에서도 또 우리 이런 옥수수 수염차 같이 액상인 경우는 또 FDA에서도 또 별도로 FCSID 같은 공정 등록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FDA, 푸드 식품 예방 관련 동물 사료들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생산 많이 하면서 수입 수출 원활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생적인 관련 사항을 해썹에서도 각 국가의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서 이 CCP,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라고 하는 CCP 위의 요소들 관리하고 그러고 나서 더 나아가서는 FSSC 22000이라고 하는 ISO 규격까지 우리가 품질 경영 규격을 맞추죠. 이제 화장품을 수출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2017년 여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3월 학기가 아니고 9월부터가 새 학기로 시작을 해요. 그 나라는. 8월 이전까지 수출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화장품 내보냈더니 바이어가 브로커가 미국에서 VCRP 서류 달라고 요구합니다. 롱 아일랜드로 우리가 캘리포니아 LA로 제품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통관 진행을 위해서 VCRP 자료 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과거에는 달란 말 없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또 문의가 많이 왔었어요. 한참 9월에서 작년 12월 사이에. 그게 뭐냐면 Voluntary Cosmetic Registration Program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화장품을 사실 등록하지 않고 그냥 막 수출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무수히 많은 화장품 화학물질들이 우리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 기준을 이제는 조금씩 강화하자라고 미국에서도 결정을 하고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자. 그렇게 결정을 냈어요. 그게 이 VCRP에 해당하는 거고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강제 조항은 여전히 아닙니다. 강제 조항은 아닌데 그런 거예요. 내가 미국에 갈 때 원화가 아니 US 달러로 달러 얼마큼 가지고 있으면 자발 신고하라 하죠? 네, 그거랑 똑같아요. 신고하면 상관없는데 신고하지 않고 걸리면 4-5배 이렇게 내지는 미국 아예 못 들어오게 하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수출자 내가 이렇게 한번 수출했는데 나 큰일 났어. 안 됐어. 회사 이름 바꾸고 다른 이름으로 또 수출.
뭐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레퍼런스가 히스토리가 미국은 다 남는다는 거. 그래서 처음 준비할 때 그런 규정 등을 꼼꼼하게 챙기고 수출해야 된다. 자, OTC. 화장품들 중에서 효능 효과 있는 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또 인기 있는 제품들이 뭐냐면 어깨 통증, 허리 통증 막 바르는 제품들인데 걔네들 액상으로 된 거고 맨솔이고 쿨링되고 뜨거운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일반 화장품에 해당하는 그냥 공산품이에요. 그런데 미국으로 이 제품 그대로 내보내면 일단 OTC인지 성분에 따라 다르고 내지는 의료기기로 또 분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피트니스 센터에서 그 크림을 바르고 운동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열이 더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마치고 나서는 좀 쿨링, 붓기를 빠져야 되니까 또 쿨링 이렇게 바르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의료기기로 또 들어가져요. 같은 제품인데도. 클레임이라고 하는 효능 효과를 내가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카테고리가 달라지는 게 이 FDA 규정이에요. 강제 조항에 해당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의료기기들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요즘에 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대요. 얼굴 마스크를 쓰면 주름, 기능 개선, 크림 바르고 이렇게 문지르는 마사지 기능이 되는 그런 애들은 다 거의 대부분이 의료기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크림하고 기능성이 들어가져 있는 그럼 화이트닝이 들어가지기 때문에 얘는 그냥 화장품이 아니라 기능성 화장품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분류가 되는데 OTC로 분류가 돼요. 그러면 복합 구성 물질상에서 패키징은 하나일지라도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화장품이 아닌 OTC, 의약 외품에 해당하는 등록을 맞춰야 되고 얘를 같이 바르는 기기는 의료기기 1등급으로 또 신고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구성 상품으로 우리가 수출을 하려고 하면 미국 FDA에서는 화장품, 그 다음에 이런 토바코 제품들, 의료기기나 식품, 의약품, 그리고 동물 사료들, 그리고 백신이나 내지는 레디에이팅, 뭔가 방사물질을 품는 그런 전자레인지 등 의료기기, 이 RED에서 와서 실사를 하거든요. 미국 FDA에서는. 우리나라의 2018년도 1월부터 수출 금액이 4억 이상이고 직원 수가 500명 이상이다 하면 강제사항으로 준수하셔야 돼요. 이 피스마에 해당하는. 기존에 우리가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서 예방하고 이제 앞으로는 통제하겠다. 무분별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식품들이 들어오는 곳이 중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미국이래요. 미국으로 전 세계에 아직도 그렇게 힘들다고는 하지만 70% 이상의 전 세계에서 식품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동물 사료도 FDA에 별도로 등록을 해야 통관이 가능한 카테고리고 농산물에 해당하는 제품들 그리고 해외에서 제조를 하고 있고 우리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경우도 그에 해당합니다. 그런 경우는 이 피스마라고 하는 별도의 품질 관리를 기준을 준수해야 하면서 제조사로 보셔야 돼요. 1번, 미국으로 수출한다. FDA에 관한 제품들을 그러면 그냥 크게 1번 크게 표시하세요. 공장 등록. 간단하죠. 1번은 공장 등록이에요. 제조 기업이 아까 많이 있지는 않았지만 공장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FDA 사이트에 들어가서 접속하신 후에 이 Food Facility Registration이라고 하는 시설 등록을 마칩니다. 이 우리 공장, 무역협회 공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물도 생산하고 이 마이크도 생산하고 젤리도 생산합니다. 일단 다 상관없어요. 얘가 식품이다. 그러면 식품 제조 시설에 해당하는 등록을 마쳐야 돼요. 식품 제조 시설에서 등록할 땐 뭐가 정보가 필요하냐면 시설에서 다루는 품목, 식품이면 식품 등록을 해야 되고 화장품이다 하면 코스메틱 등록을 해야 되고 OTC다 하면 의약품 시설 등록을 해야 되고 마사지 기기다 이러면 의료기기 시설 등록을 해야 돼요. 공장은 하나이나 생산하는 카테고리 범주에 따라서 시설 등록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국 내에 에이전트를 반드시 두셔야 돼요.
주소에 그 클릭해보고 실제 내가 등록을 해보셨던 분들은 그게 강제 조항으로 바뀌었어요. 전에는 그냥 온라인상에서 뭐 내 회사 정보 아이디 패스워드 하면은 등록이 그냥 무분별하게 됐지만 이제는 미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에이전트 정보를 입력하고 미국 FDA에서 그 담당자한테 콜링을 하거나 팩스를 보내거나 이메일을 발송해서 회신이 24시간 내지는 48시간 내에 안 오면 디나이 돼요. 거절이 되고 있어요. 네. 식품이다 내지는 화장품이다 다 동일한데 일단 성분에 대한 분석.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품 수출하시는 기업 있으세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거의 없네요. 이제 라벨 표시도 기재는 해드렸는데 식품들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일단 사서 내가 한번 수출이라도 해보자 할 때는 이런 규정사항들 첫 번째는 아까 성분에 대한 자료들 두 번째는 이 라벨에 대한 자료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이 라벨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통관 안 돼요. 제품이. 아예 리턴돼요. 우리나라로. 내지는 통관 진행 규정에 맞게 다시 서류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식품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살짝 넘어가는데 라벨로 하나 기재드렸으니까 식품이든 의류든 유아용품 장난감이든 화장품이든 상관없이 제품에서는 제품에 표기되어져야 하는 아이덴티티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얘가 라면인지 과자인지 간혹 예를 들면 에버그린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근데 에버그린인데 제품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에버그린만 단어만 봤을 때는 뭔지 몰라요. 가루 타입에 먹는 거라는 거야? 아니면 발라서 뭔가 치료를 해준다는 거야? 몰라요. 이 제품의 identify, 그러니까 얘가 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 먹는 유형인지, 먹는 유형도 액상으로 된 건지, 파우더 제형으로 되어져 있는지, 타블렛 제형으로 되어져 있는지 걔 확인할 수 있는 거. 성분 표기 오른쪽, 왼쪽에는 제조사에 대한 정보나 현지에서 유통 판매, 로트 넘버, 알러지에 대한 정보 문구 이런 것들이 필수로 기재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성분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해서 그 자료들 설명드리기 어려워서 여기 자료에 이렇게 표기로 드렸으니까 수출을 진행하신다, 라벨 검수 해봐야 된다 이런 해당 부서에서 요 형식에 맞춰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제 건강기능보조식품도 마찬가지로 제품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분에 해당하는 차트로서 표시 및 기재사항 등이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이제 FCSID는 FDA에서도 별도의 공정 등록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제품이 캔, 그 다음에 이런 옥수수 수염차, 냉장고에 굳이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액상이고 멸균된 우유들인데 얘네들이 간혹 수분 활성도가 0.85 이상인 제품들은 반드시 FCSID를 사이즈별로 모두 다 공정 등록 제품의 등록을 맞춰야 돼요. 이건 이제 FDA에서 좀 추가적으로 진행된 애들인데 pH가 4.6 이상이냐 이하에 따라서 그 공정 등록이 별도로 요구되고 저희는 공장이 없어서 제품만 구매해가지고 수출하려고 하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런 경우는 제조사에 문의를 해서 우리가 제품을 한 팔레트 정도를 500만 원어치 미국으로 내보낼 건데 FDA에 FFR이라고 하는 공장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문의해보고 두 번째는 액상인데 요 FCSID 번호 확인할 수 있습니까? 까지 해야 우리가 수출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일반적인 수출 정보 자료에다가. 그리고 이제 의약품이냐 화장품이냐 화장품 겸 의약품이냐라고 이제 예시를 좀 드리면 일반적으로 샴푸다? 그러면 얘는 화장품에 속해요. 그런데 비듬 치료제다 이러면 의약 외품으로 들어가죠. 근데 비듬 샴푸다 그런데 화장품 겸 의약품으로도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제형들은. 네, 그런 거를 할 때는 사용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해요. 그건 다시 말해서 제품의 우리 효능 효과 아이덴티파이 이 제품은 모발을 자라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라고 표기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FDA 규정인데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거, 제품. 이 제품은 유아가 사용할 때 지능이 스마트해집니다. 이런 것들은 안 돼요. 네. 그래서 뭐냐, 그냥 정말 그야 말대로
어깨에 발랐는데 와 시원하다. 문구를 시원하다라고 넣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깨 통증을 줄여줍니다 하는 것들은 안 돼요.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이런 것들은 쓸 수가 없어요. 효능 효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그래서 부정 표시로 간주할 수 있는 요인들이 이런 정보들인데 수출할 때 이 정보들이 우리가 누락됐는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라벨 같은 거 우리가 부자재 막 의뢰하고 맡기고 할 때 이런 정보들이 있는지 포스트잇에다가 기재해놓고 책상에다 딱 붙여놓으면 아, 이 정보 있어요 하면 되게 간단하게 우리가 수출할 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장품 등록하려고 한다. 제일 많이 이 온라인상에서도 제품 수출하기 가볍잖아요. 유통기한 6년 이상의 오래 걸리고 요즘에는 좀 2년으로 설정을 바꾸기는 했으나 제조자가 등록되어 있는지 공장 등록하고 성분상에서 간혹 미국에서 요구하냐 안 하냐 이런 성분들이 있는지 확인해야 될 거. COA나 MS, DS 자료들이 있는지. 그리고 프리 세일즈 서티피케이트라고 해서 사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발급을 무료로 해주는데 화장품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또 제일 많이 문의하시는데 대한화장품협회에 문의하시면 무료로 우리가 또 발급 받을 수가 있어요. 해당 제조사로. 그리고 이제 수출 방법을 결정하죠. 아까 인보이스, 면장, 수출 신고서 다 작성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끝! 이게 아니고 제품을 바이어가 구매가 가격도 저렴한데 더 많이 살 테니 좀 더 가격을 조정해줘 이제 이러면 우리 되게 기쁘잖아요. 수출 많이 한다 해서 와 신난다 막 보고하고 자 그러면 1년이 지나면 또 뭘 해야 되냐 갱신을 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이것이 유효한지 아니면 성분이 변경된 건 없는지 라벨의 문구나 디자인이 변경된 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거기에 체크사항이 다음과 같이 화장품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이제 OTC에 해당하는 거 간혹 우리 뭐 겔포스 위에 개선 주는 것들 그 다음에 머리카락 자라게 해주는 애들 그 다음에 화장품 중에 이 SPF 그 자외선 선 제형들 그런 제형들은 이제 OTC에 해당하고 그 제품들은 의약품으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희 그냥 단순하게 CC 쿠션 AG20 지금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했는데 그거 한 팔레트 저희가 수출을 하게 되면 저희 이익이 25%에서 30%까지도 저희가 발생해서 내보내려고 하는데요. 하면 제조사에 공장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라벨 아까 그 표시처럼 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수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넣어놨어요. 화장품들 어떻게 우리가 표기해야 됩니까?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제 오가닉 바디워시 이제 보통 이제 미국 시장으로 진출해야 된다 하려면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약품, 의약외품, 식품, 화장품 등은 USDA 올게닉 요 실링이 있는 애들만 별도로 오가닉 마트에서 제품을 구매해요. 똘똘한 똑똑한 소비자는 비싸도 이 인증, 요 실링이 붙어있는 제품만 구매하려고 해요. 멕시코 마트 이런 데 가면 똑같은 과자, 똑같은 토스트기 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9센트짜리 안 사 먹어요. 3불 99전 하는 값이 3배 이상이 높은 USDA 올게닉 마크가 들어가져 있는 제품을 미국에서는 구매를 해요. 그리고 미국 수출하려고 하는 이유가 또 뭐냐면 가격을 높게 쳐준대요. 이제 아까 조미김 이런 경우는 좀 힘들겠지만 국내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미국 현지로 수출할 때 가격을 훨씬 더 시장에서 높게 쳐줘서 우리가 수출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기재 영어. 당연히 미국인이 그들의 본국 언어인 영어로 표기를 해야 하고요. 폰트 크기나 제품의 명확성이나 기재해야 할 위치, 그리고 필수 기재 정보, 그리고 원산지. 근데 간혹 뭐가 또 있냐면 99%가 다 원산지가 중국산인 티타늄 다이옥사이드를 가지고 와서 가공 파우더만 해서 화장품을 원료로 우리가 수출을 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거는 메이드 인 코리아인가요? 아닌가요? 메이드 인 코리아는 맞아요. 우리가 제조, 가공, 포장해서 납품하잖아요. 그러면 FTA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해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기재했다고 해서 FTA 우리가 적용 대상 해주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좀 뒤에 나오는데
포장상의 라벨 규정 중요한데 뭐뭐 넣어야 합니까? 해서 스티커 처리로 해도 됩니까? 간혹 그렇게 문의하세요. 베트남, 재팬, 뭐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중국 이런 국가들은 간혹 이렇게 외포장 상태에 스티커 처리만 해서 수출해도 통관상의 문제는 없는 국가들이 있고 그냥 운이 안 좋게 너네 이렇게 규정 준수하지 않으면 안 돼 해서 통관을 디텐션이라고 하는 억류를 주는 국가들도 있어요. 사실 미국 규정에 대한 라벨이나 수출에 대한 이런 정보들만 다 갖추고 있어도 다른 국가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뭐 인도네시아, 이란 이런 국가들은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정석 같은 그 자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국가도 그렇고 우리나라 식약청은 일본에 있는 식약고시 번역해서 가지고 오고 이제 다른 국가들은 미국 FDA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번역해서 우리나라 규정에 맞게 뺄 건 빼고 그 규정만 준수하거든요. 그래서 요 리퀘어먼트만 요구사항만 다 준수해도 수출하는데 어려움은 없다. 치약, 우리나라 치약 되게 잘 만들어요. 그죠? 치약 잘 만들고 유형 튜브도 이제는 튜브가 아니라 펌핑형으로 짜서 쓰는 여러 가지 우리가 제품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재해야 되는 정보사항 뭐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치약은 의약 외품. 그래서 우리가 OEM이나 ODM으로 의뢰를 해서 제품을 가지고 오려고 해요. 우리 이름으로. 키타 투스페이스트라고 우리가 제품명을 만들려면 거기에 이러한 필수 기재 정보 사항에 라벨을 규정을 준수해야만 통관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거기에 필수 규격이나 폰트 등도 예시로 다 담아드렸어요. 인터넷 쳐도 잘 안 나오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시로 드렸으니까요. 내부에서 서브 헤딩 이런 것들 영어가 잘 몰라서 좀 힘들다 이러면 그 목요일에 제가 1층에 트레이드 SOS 있으니까요. 들고 오세요. 그때 그 번역 하나하나씩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OTC에 대해서 라벨 규정 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독성이냐 변조 방지가 있는지 정보 기재에 대해서 규격화가 되어 있는지 또 주의사항에 어린이나 임산부 산모나 알레르기 등이 있는지 그리고 정확한 사용 방법과 복용 방법 이런 것들을 기재해야 되고 아빠가 미국에 유학 중인 딸한테 안경을 2개를 보내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무역협회. 이거 통관이 억류가 됐대요. 왜 그래요? 물어보세요. 안경 딸한테 보냈는데 왜 안 되냐고 아까 우리 EMS로 우편해서 페덱스나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안 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안경의 경우는 미국에서 의료기기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네. 데일밴드도 여기 있죠? 네.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냥 공산품으로 알고 있었던 칫솔도 의료기기 내지는 OTC로 분류하고 있어요. 치실도 그렇고. 이거 그냥 공산품으로 우리가 안전한지만 그냥 판매했었던 애들인데 FDA에 미국에서 구매한 한두 사람이 주문하는데 통관이 안 됐어요. 그렇다고 안 팔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규정은 알아야 돼서 의료기기라고 하는 정의를 좀 넣어놨어요. 사람이 일단 사용을 하면서 치료나 효능이나 효과나 뭔가 내 신체상의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애들 걔네들 우리가 의료기기라고 하고 보통 1등급 의료기기라고 해요. 이제 컨택트 렌즈, 바시로미등 우리 예쁜 컨택트 렌즈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시중에 일상에서 그냥 끼는 소모품과 같은 애들이지만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얘가 의료기기의 품목 규정을 준수해야 통관이 가능하다는 거. 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마사지 기계나 통증 어깨에 이렇게 경감되거나 얼굴에 쓰는 애들은 또 뭐가 요구되냐면 510K라고 하는 별도 1등급 중에서도 이제 품목에서 몇 등급이냐 볼 때 이 FDA 사이트에 가면 우리가 품목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프로덕트 클래시피케이션이 품목 분류예요. 그래서 510K라고 하는 기술 분석까지 진행을 해야 된다 하면 얘는 의료기기 중에서도 등록이 좀 더 까다롭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마사지 기기 3만 원짜리인데 미국에서는 30만 원에 판매돼요. 되게 말도 안 될 것 같지만 미국에서
스트로크로 에머전시 우리가 119, 911 타고 가서 수술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보험 혜택돼서 100만 원, 200만 원인 수술이 미국에서는 10만 불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들을 가격이 좋아서 수입을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우리 수출자도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거 가격만큼 나한테 보상을 바로 즉시 해줄 수 있는 그 기회가 또 미국 시장이고. 그래서 많이 수출들을 하고 계신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원칙은 동일해요. 시설 등록이 완료가 되고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FDA 규정을 준수하고 간혹 510K를 등록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보고 제품의 라벨을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지 아닌지. 그런데 또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의료기기는 그만큼 돈을 크게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수출 한번 하면. 미국에서도 바이어하고 계약할 때 그 바이어가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는 라이선스 내지는 FDA에 임포팅 리스팅이 되어져 있는 바이어하고 계약하셔야 낭패를 안 봐요. 별도로 그런 것들 모르고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오늘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내서 오셨는데, 그죠? 바이어들 박람회 가고 만나면, 이런 마사지 기계 거의 의료기기로 미국 쪽 시장은 갈 텐데, 그거 현지에서 수입자는 의료기기 신고를 수입업 신고를 한 회사만 수입을 할 수 있구나. 그런 거 알고 계약하시는 게 좋겠죠. 의료기기 등록할 때 사실 내부에 RA라고 하는 레귤레터리 어페어리스트 담당 팀이 있어도 많이 어려워하세요. 너무 어렵고.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얘들이 어렵게 법을 규정화해놨냐면 전에 심장박동기에 전력을 꼽고 사용하던 환자한테 주어지던 그 심장박동기가 그 기계상의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검교정을 안 받고 만들어져서 사람이 심장 쇼크가 와서 사망을 하게 했어요. 그 이후로 미국에서는 FDA에 반드시 이런 의료기기는 등록을 까다롭게 더 요구사항을 객관화된 자료들만 우리가 충족시켜야 제품으로서 의료기기다라고 국내 유통 시판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510K를 등록하는데 필요로 하는 자료들은 혹시 의료기기 쪽 마사지기기 수출하신다? 일단 안 보이네요. 네. 없어요? 네. 그러면 여기 의료기기의 등록 서류들은 누가 친구가 의료기기 쪽 등록하려고 한다. 그러면 요 자료, 요거 자료 전달 주시면 돼요. 이거 되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저 이걸로 컨설팅해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인데 네, 자료 굉장히 많아요. 이만큼 되는데 이런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공장이 없는데 사장님이 OEM이나 ODM 그거 견적 알아보고 단가 MOQ 제일 싼데 한번 의뢰하래. 그러면 뭘 확인하시는 게 좋으냐면 공장에 ISO라고 하는 이런 품질 관련 인증을 보유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계약하실 때. 제조사, 우리가 공장이 없다. 공장에 일단 샘플을 의뢰하려고 한다. 그러면 시험검사 규격이 있는지, 의료기기는 13485 규격이 있는지, 내지는 식품은 22000이나 화장품은 22716. 그 다음에 그 외 나머지 IT 관련된 밸리데이션은 요 2만 자료들이 있는지 그거 확인하시고 계약 진행하시면 굉장히 똘똘하게 업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품질 경영 관리 시스템은 회사에서, 제조사에서 제품을 계획해서 만들고 생산 공정 프로세스를 거친 다음에 완제품이 만들어지고 현지 소비자 국가에 수출까지 하고 끝이 아니라 수출한 제품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해서 사후적으로 이런 관리가 유지되고 있냐, 이 사이클을 굴리고 있어야 하는 곳들하고만 저희가 ISO 서류를 인정해줘요. 그래서 ISO 서류 있어 보통은 하는데 담당자한테 그 서류를 달라고 해보면 엑스파이어 데이트가 지난 걸 줘요. 2004년도, 2007년도 매년 갱신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료 받으면 확인할 때 올해는 2018년도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기한 안에 꽝 하고 도장이 있는 애들하고만 계약을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계획을 잡고 우리가 생산 제조를 하면 체크하고 액트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하고, 큰 범주로는 ISO 각 그 항목별로 카테고리별로 규격이 있다. 네. 좀 긴 시간을 1시간 동안 하기는 했는데 이제 Q&A로는 너무나도 무수히 많은 질문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인데 터키로 화장품을 친구가 유학 중인데 5개만 보내달라고 해도 저 20만 원은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온라인 아마존이든 뭐든 다 사이트에서 판매하는데 왜 통관이 안 됐어요? 이렇게 문의가 와요. 이런 규정을 요구하고 있는 국가 건데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통관이 억류가 됐겠죠. 고춧가루 하나 사실 이제 살짝 예를 들어드릴게요. 2년 전에 저희 협회에서도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게 있는데 중국에서 큰 컨테이너로 약 5억 원어치 고춧가루를 보냈어요. 냉동 고춧가루를. 그런데 냉동 고춧가루가 아니라 요 상태, 요와 요 상태 비슷하게 해서 제품상에 요런 규격으로 해서 보냈어요. 관세 뭐하고 이렇게 해서 수입을 해봤더니 물건을 5억 원어치인데 한 40피트 컨테이너로 12개 내지는 13개 엄청나게 많이 수입을 해왔는데 물건을 우리가 다 지불까지 마쳤는데 제품을 열어봤더니 반 이상은 썩어서 다 버리게 된 거예요. 냉동인데도 불구하고. 왜 막 문의도 오고 난리가 났어. 내 돈 어떻게 하냐. 나 돈 이렇게 주고 해봤는데 이게 무역인 거거든요. 굉장히 우픈 사실들이 있죠. 좀 그쵸. 예. HS 코드가 같은 품목의 카테고리라도 형태에 따라 이렇게 달라져요. 일단 이런 피망같이 생긴 애들, 고추라고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0709에 60번 따고 그다음에 이제 드라이드 됐다. 내지는 이렇게 고추장 형태다. 내지는 고추 가루 형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HS 코드가 다르고 얼마 전에 이제 문의가 왔어요. 저희 국내 치킨 강국이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치킨에서 치킨 파우더 치즈를 우리가 공급을 하겠다고 보내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바이어한테 직접 보낼 거예요. 여기에서 5만 원어치 제품 가루 한 100kg 정도 사가지고 수출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뭐뭐 준수해야 돼요? 라고 문의가 왔어요. 여기는 그냥 치즈 파우더 가공만 하지 FDA 시설 등록 우리가 해줄게 해도 싫대요. 실사받는다고. 네. 이제 그런 경우는 B2C가 아니라 B2B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간혹 제품에 이 제품은 바이어, 그러니까 소비자에서 구매하는 단위가 아니라 벌크 제형으로 제품을 수출을 하고 현지에서 소분에 해당하는 별도의 패키징으로 판매가 되면 조금 용이한 경우도 있어요. 물어봐요. 당사는 미국 업체에 치킨 파우더 공급 계약을 맺게 되어 치킨 파우더를 수출하고자 합니다. 미국으로 수출된 치킨 파우더는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 체인점 등에 공급되어 치킨 제조에 사용될 것인데 결과적으로 수출한 치킨 파우더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치킨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이긴 해요. 치킨 파우더를 미국으로 수출할 때 미국 내 수입 통관 요건이나 라벨링이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까? 라고 문의가 온 거예요. 이분은 그래도 좀 스터디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스터디를 많이 하신 상태에서 문의했어요. 자, 선박으로 갈 건지 항공으로 갈 건지에 따라서 도착하기 15일 전 이후까지는 벌금을 안 내요. 보세 창고에 묶여 있다 하더라도 세관장이 지정한 만큼의 우리가 관세를 납부를 하고 FDA의 요구사항이냐 아니냐에 따라 식품이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시설 등록. 그죠? 그리고 수분이 0.85 이하이니까 FCSID 등록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너무 되게 잘 들으셨다, 앞에. 대부분 학교 다닐 때도 앞에 계신 분들이 되게 호응도도 그렇고 뒤에 계신 분들은 좀 잘 안 들릴까봐 제가 목소리를 좀 크게 했어요. 네, 졸린 시간이긴 해서. 그때 유관부서 협조가 필요한 경우는 수입 허가도 해야 된다 해서 통관 절차에는 일단 시설 등록 마치고 제품의 두 번째는 라벨만 규정을 준수하면 통관은 용이합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고 동대문에서 제가 이렇게 제작한 의류를 EMS 우체국으로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자, 물품 수량 아까 궁금했죠? 통관할 때 우리가 신고해야 되는 대상 100kg 미만의 소량이거나
US 달러로 1, 10, 100, 1000, 만, 10만 불 이하의 가치인 경우는 별도로 등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수출할 때. 그런데 옷의 의류 상표 보면 우리나라 동대문에서 사든 남대문에서 사든 다 메이드 인 코리아 써 있는데 요거 메이드 인 코리아 FTA 관세 적용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자, 원단도 그렇고 생산도 그렇고 이 옷의 가장 많은 함량, 우리 MSDS라고 봤을 때 함량을 차지하는 것의 원산지가 어디냐를 분명하게 자료를 근거 제시 줄 수 있으면 FTA 적용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네. 이제 KGMP에서는 그러면 뭐가 이렇게 대표님은 식품부터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에 여러 가지 이렇게 다 많이 합니까?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어요. 현재 실제 이런 피스마에 해당하는 규정 준수나 또 법규에 관련된 통서문이 오면 기술규제 담당 그 국가 부서에서 같이 우리나라로 이런 제품 수출하려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하는 의견도 제출해주고 또 건식 같은 서플먼트 푸드에 대한 것들도 수출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식약처에서 예를 들면 밀크시스를 수출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규정에서는 예를 들면 함량이 굉장히 낮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120이다. 우리나라 규정이다. 근데 미국은 2000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타민이 작년 한 해 가장 많은 수입 품목으로 관세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함량이 가격이 똑같은데 2000mg의 기능성 간 기능을 도움 줄 수 있는 2000ml짜리 미국산의 GNC나 솔가나 유명한 제품들 거 코클랜드나 수입을 해서 먹지 우리나라 규정의 낮은 함량의 제품을 우리가 구매해서 안 먹거든요. 똑똑한 소비자들이. 식품 성분 등에 대해서도 규정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있고 FCSID는 들어가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업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 전에 이제 이렇게 등록한 것들도 뭐가 있냐면 미국에서 실사가 와요. 공장 심사하러 갑니다 하고 와요. 네. 사후가 아니라 FDA는 이제 사후예요. 사전에 시설을 검증하고 수출합니까가 아니라 일단 판매 많이 하면 수출 많이 하면 그때 오십니다. FDA에서. 그때 사전에 FDA에서 이런 부분들 보니 그들 시선의 비주얼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이런 부분들이 준수되어져야 합니다 하는 것들도 안내를 드리고 있고 이런 ISO 같은 규격이나 직원들이 이런 품질 관련된 내용을 아실 수 있도록 우리 협회에서 이렇게 무료로 세미나 해드리잖아요. 사실 다 돈 받고 하는 건데 우리가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간혹 이제 할랄 헷갈리는데 저희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아시아 국가로 저희가 이런 자리를 오늘 설문 대상을 통해서 별도로 한번 요구가 많다고 하면 또 진행을 해드릴 건데 할랄도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무이스,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는 자킨.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할랄이라고 해요. 아까 USDA 올게닉처럼 얘들도 별도로 제품에 할랄 마킹이 되어서 제품이 나가져야 되는 것들. 네. 그런 업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5분 좀 더 경과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잘 경청해 주시고 우리 협회에서 제공드리는 무수히 많은 지원 서비스들 놓치지 않고 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로 세미나 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트레이드 SOS의 1566의 5114로 해외 인증 쪽에 상담위원님들이 월화수목금 상주하고 계세요. 그쪽에서 채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 올해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